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깡패 축구를 선보이고 일본 심판까지 콜라보로 괴롭힌 요르단을 향해 2대0 원정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모습을 보고 씹싸우기 눈물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어제 중국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벌어진 아시아 지역 월드컵 3차 예선에 대한 각종 반응과 소식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대표팀은 현재의 선수단이 말한 대로 제대로 정신무장이 된 채로 경기에 임했다는데요. 황희찬, 황인범 등 주전 선수들은 사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빠져있어 다들 더욱 긴장하고 있다라며 선수들 모두 훈련 때 훨씬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 손흥민 빠진 전력에 큰 구멍을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 4강에서 클린스만호에서 2대0으로 한국에 패배를 안긴 바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이번 경기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뚜껑을 열어본 요르단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조직력이 살아났으며 요르단은 홈 경기임에도 답답한 경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르단은 이제 한국 선수들을 한 명씩 담그기 위해서 깡패 축구를 선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황희찬에게 백태클을 걸던 요르단 선수 2명은 결국에 황희찬 발목을 나가게 만들며 경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비슷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면서 요르단 깡패 축구를 비판했으며 결정적으로 두 번째 황희찬의 부상을 유발시킨 것은 바로 일본 심판 때문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황희찬에게 백태클을 걸었던 요르단 선수들은 카드는커녕 구두 경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주심은 일본의 기무라 히로유키, VAR은 아라키 유스케, 다니모토 료로 일본 심판이 대거 한국전에 등장했고 이들은 황희찬에게 저질렀던 첫 백태클을 그대로 방치해서 요르단이 거칠어진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36분경 황인범까지 백태클에 바닥에 놔뒹굴자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경고를 꺼냈습니다. 요르단은 경고를 받고 그제서야 추가 경고가 부담되어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 자제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황희찬 1차 태클 때 경고를 줬다면 이러한 부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최악의 심판 판정이었죠. 일본 심판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즐기듯이 경기를 방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 이재성과 오영규가 찬스가 왔을 때 결정지었으며 이는 한국이 월드컵 3차전에서 순조롭게 최종 예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단한 것은 홍명보호가 현재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장을 해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점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나 축협이 홍명보 감독이 잘해서 경기를 이긴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지난 팔레스타인 경기 무전술에도 봤듯이 이번에도 선수들이 알아서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이었다라면서 선수들 스스로 이런 경기를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 감독의 능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전술의 홍명보 감독도 요르단을 2대0으로 이겼고 손흥민까지 빠진 상태였는데 과연 클린스만은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팀을 말아먹은 것인가 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리한 요르단 원정에다 일본 심판까지 득세해 최악의 조건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옆나라 중국에서 그저 한없이 부러우며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 중국 월드컵 3차 예선 호주와의 경기에서 특히나 꿀잼인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국과 호주 축구에서 중국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등장한 겁니다. 중국 CCTV는 이번 호주와의 원정 자체를 중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본에 7대0 패배를 당했을 때도 중국 관영 CCTV는 생중계하지 않은 바 있었는데 이는 중국 축구가 48강으로 바뀐 월드컵에도 진출하지 못한다는 자존심을 뭉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았으며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축구까지 적골이 났으니 폭동이라도 날까 두려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에 7대0으로 대패한 다음에 중국에서는 생중계 안 하길 천만다행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는 중국 축구를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이번 호주 원정도 당연히 생중계하지 않는 수순으로 이어졌죠. 예선 3경기에서 중국은 단 2득점에 그쳤고 실점은 11실점에 득실차 -10에 그야말로 탈락이 눈앞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대폭 멤버를 외국 용병으로 교체했고 호주와도 비기기까지 했으므로 애초에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5위를 해서 토너먼트로 올라가겠다는 전략도 실패할 게 뻔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활약을 보면서 중국에서는 이번 월드컵 최하위가 분명하다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중국이 선제골을 성공시키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호주가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왔지만 시에 원덩이 예상 밖의 선제골을 성공시켜버린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선제골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 소문이 났으며 갑자기 모두 방송을 켜기 시작했고 생중계를 해주는 불법 플랫폼을 비롯해서 각종 방송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호주도 바레인에 졌으며 인도네시아와 비겼다. 어쩌면 호주는 약한 팀인지 모른다 라면서 이번 경기에 중국이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고 들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설렘은 잠시였으며 곧바로 호주는 만회골을 넣은과 동시에 3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가 마친 뒤에 점유율을 보니 호주는 80.1%, 중국은 19.9%로 압도적인 호주의 일방적 경기였고 패스 횟수도 호주는 중국의 3배 이상을 성공시켰고 애초에 중국이 뭘 할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중국은 완전히 패배했으며 이번 경기로 사실상 월드컵 예선 탈락이 눈앞에 와버린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다음 인도네시아 경기를 패배하면 이제 중국은 월드컵 나가는데 100년이 걸릴 거야. 한 골 넣었다고 모두 방송을 다 켰는데 그때부터 3골을 먹다니 역시 너네답구나. 비싼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헤엄쳐서 중국까지 돌아와라. 국제망신이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망연자실하면서 옆나라 한국의 선전은 마냥 부럽기만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내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무너질 듯한 천장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90대의 노인이자 한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와 청테이프로 겨우 고정된 불안한 문, 구멍난 벽과 천장, 시멘트 벽돌 옆 작은 간이 침대가 놓여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 6.25 참전용사들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한 한국 기업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긴 세월 동안 가난 속에서 살아온 참전용사들, 수십 년간 참혹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면서도 외부 세계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여전히 참전의 자부심을 간직한 듯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이런 감동적인 사실을 알린 기업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찾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에서 고통받던 피부암 환자였던 참전용사, 아내를 돌보기도 힘들었던 오래된 전자제품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참전용사들을 만나며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며 세상에 이 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전자제품과 전기세 지원, 식사 지원까지 이어지며 이 지원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를 위해 수술을 지원했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며 싸운 영웅들로 한국인들은 이들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분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역사적 상징을 담은 특별한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보. 이 기사에서는 인프레시의 태극기 키링이 소개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이 키링은 빛에 따라 서명한 글자 한 글자가 세세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외신들은 이 키링이 한국의 역사적 상징을 담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판매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후원되며 후원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참전용사분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